자신의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존중받는다. 남의 일에 관심을 두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자리조차 잃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도 타인의 불필요한 간섭을 환영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한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라.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는가? 스스로 가치를 낮추고 남들의 기대에만 맞추려 하면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소모될 뿐이다.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아끼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라. 자신을 가치 있게 대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에게 인색하되 함부로 낭비하지 마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원을 소모하는 방식도 함부로 한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할 곳에 쓰고 불필요한 일에는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색함은 때때로 지혜가 된다. 그러나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삶을 산다. 원하는 곳에 가면 환영받을 것이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라. 진심으로 원하는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억지로 끼어들거나 억눌린 감정 속에서 머무를 필요는 없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가고 싶은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곳은 결국 당신의 자리가 된다. 부르지 않았다면 가지 말고 보내지 않았다면 떠나지 마라. 환영받지 못할 곳에 가는 것은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머물러야 할 줄 알아야 한다. 불필요한 참견과 성급한 행동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 불러주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나서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고 맡겨진 책임을 저버리고 떠나면 신뢰를 잃을 것이다. 행동하기 전에 타이밍을 살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나서서 어떤 일에 뛰어든 사람은 실패하면 미움을 사고 성공하더라도 감사받지 못한다.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앞장서려 하면 그 결말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실패하면 책임을 떠안게 되고 성공하더라도 그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 때로는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남의 일을 대신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바를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개입은 갈등을 만들 뿐이며 결국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쓸데없이 끼어들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관여해서는 안 될 일에 손대면 당황스럽게 쫓겨날 것이다.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사람들은 불필요한 간섭을 싫어하며 쓸데없이 끼어든 사람을 조롱한다. 관심이 많다고 해서 모든 일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관여할 필요가 없는 일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다. 잘못된 개입은 결국 자신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릴 뿐이다.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 모든 상황에 반응하고 나서려 하면 결국 피로해질 뿐이다.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사람보다는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다. 세상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평가는 변덕스럽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의 길을 걸으며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삶을 얻게 된다. 지성인들의 호의를 얻어라.
한 명의 진정한 현인이 주는 이온적인 예스는 수많은 군중의 박수보다 더 가치가 있다. 왜 무지한 자들의 거친 칭찬에 만족해야 하는가? 지혜로운 자들은 깊이 있는 말을 하며 그들의 칭찬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준다. 현명한 왕 안티고노스는 자신의 명성이 펼쳐질 무대를 오직 철학자 제논 한 사람에게 맡겼고,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 한 사람만으로도 자신의 학파를 완성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천박한 먹이를 찾아 헤맬 뿐이다. 그러나 심지어 군주들조차도 자신을 기록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며, 초라한 자가 초상화 화가의 붓을 두려워하듯 펜을 더 두려워한다. 부재를 이용하여 존경과 명성을 얻어라. 존재는 명성을 줄이고 부재는 명성을 키운다. 부재 중일 때는 사자로 여겨지던 사람이 막상 눈앞에 나타나면 작은 생쥐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였지만 결국 태어난 것은 초라한 쥐 한 마리뿐인 것처럼, 선물도 너무 자주 다루면 빛을 잃는다. 껍껍질만 보일 뿐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가치는 사라진다. 상상은 시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기만은 귀를 통해 들어오지만 결국 눈을 통해 사라진다. 스스로를 숨기고 자신의 명성이 머무는 중심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 명성을 지켜낼 수 있다. 심지어 불사조조차도 자신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 사라졌다가 돌아왔으며, 그렇게 사람들의 갈망을 존경으로 바꾸었다. 창의적이되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창의성은 뛰어난 지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극도의 지성이 미치지 않고 가능하겠는가? 창의적인 사람은 기발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신중하다. 창의성은 일종의 은총이며 매우 희귀한 재능이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혜롭게 창조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이 드문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앞서 나갔다. 탁월함에서도 시대에서도. 새로움은 사람을 매료시키며 성공하면 기존의 훌륭한 것까지 더욱 빛나게 만든다. 그러나 판단의 영역에서 창의성은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역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의 영역에서는 칭찬받을 만하며 두 영역에서 모두 성공한다면 그것은 박수를 받을 가치가 있다. 남의 불운 때문에 함께 망하지 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가 당신에게 도움과 위로를 요청할 것임을 예상하라. 불행은 동반자를 원하며 불행한 사람들은 한때 외면했던 이들에게 손을 내민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할 때는 조심하라. 그를 돕다가 당신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아무에게나 완전히 비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결국 평범한 노예가 되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더 운이 좋다. 그들은 선행을 베푸는 입장이 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받는 입장이 된다. 자유는 그것을 잃게 만드는 선물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여러 사람이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신이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겨야 한다. 권력을 가지는 유일한 이점은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떤 의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 당신을 그 자리에 두도록 만든 것은 타인의 교묘한 책략이다. 감정에 휩싸여 행동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을 그르칠 것이다. 자제력을 잃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내쫓는다. 그러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제3자를 찾아라. 구경꾼이 경기 중인 선수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신중함이 감정의 고조를 느낄 때는 즉시 물러서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가 끓어오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순간의 분노가 오랜 혼란과 명성의 실추로 이어질 것이다. 상황에 맞게 자신을 적응시켜라. 통치든 사고든 그 어떤 일이든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을 때 하라. 시간과 기회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도덕적인 행동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원칙만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욕망이 정해진 법칙을 따르기를 바라지 마라. 오늘 경멸한 물을 내일은 마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고집이 세서 세상이 자신의 변덕에 맞춰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자신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자신을 도와 성공하게 해주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안다. 신중함의 진정한 나침반은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남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치욕, 그가 단순히 인간임을 드러내는 것. 타인들이 그를 신성하게 여기던 것도 그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끝나버린다. 경솔함은 명성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은둔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이상으로 평가받지만 경솔한 사람은 보통 사람 이하로 취급된다. 그 어떤 악덕도 경솔한 만큼 치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경솔함은 존엄함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경솔한 사람은 결코 깊이가 없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결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나이는 신중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결점은 흔하지만 결국은 극도의 경멸을 불러올 수 있다. 존경과 애정을 섞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존경을 유지하려면 너무 사랑받지 마라. 사랑은 미움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애정과 숭배는 공존할 수 없다.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도 너무 사랑받아서도 안 된다. 사랑은 지나친 친밀함을 낳고 결국 존경을 사라지게 만든다. 따뜻한 애정보다는 경외심을 동반한 사랑을 받도록 하라. 타인을 시험하는 법을 알아라. 주의 깊은 태도와 올바른 판단력으로 그들의 신중함과 속내를 꿰뚫어야 한다. 타인의 판단력을 평가하려면 먼저 자신의 판단력이 뛰어나야 한다. 돌이나 약초의 특성을 아는 것보다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섬세한 기술 중 하나다. 금속은 소리를 통해 구별되듯 사람은 말로 평가된다. 말은 그의 진실성을 보여주며 행동은 그것을 더욱 확실히 증명한다. 이 부분에서야말로 비범한 신중함, 깊이 있는 관찰력,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력이 필요하다. 직책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인격을 가져라.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스스로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깊은 재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음이 좁고 속이 빈 사람은 쉽게 본 모습이 드러나며 결국 직책의 무게에 짓눌려 영성이 무너질 것이다.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훌륭한 군주이기 전에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높은 정신과 단단한 자기 확신이다. 성숙하라. 겉모습에서도 빛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행동 속에서다. 금이 무게로 가치를 가지듯 사람은 도덕적 무게로 가치를 갖는다. 성숙함은 재능과 함께 품격을 더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침착함은 영혼의 외면과도 같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무감각함이나 정적인 태도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권위이다. 성숙함은 지혜로운 말에서 드러나며 성공을 가져오는 요소가 된다.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는 그가 얼마나 참된 사람인가를 결정한다.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멈추고 진중해질 때 비로소 권위를 얻게 된다. 의견을 절제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생각을 형성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이유를 풍부하게 늘어놓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정에 휘둘린다. 종종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성은 단 하나뿐이며 결코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때로는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수정하라. 상대의 관점에서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보라. 그러면 맹목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랑할 이유가 가장 적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신비롭게 포장하지만 세련미 없이 행동한다. 이들은 박수를 갈구하는 카멜레온이며 결국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만 제공할 뿐이다. 허영심은 언제나 불쾌한 것이지만 이런 허영은 조롱받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행위의 거지처럼 개미처럼 사소한 명예를 쌓아 올린다. 가장 큰 재능일수록 가장 적은 허영심을 가져야 한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남들에게 맡겨라. 당신의 업적을 팔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그리고 타인에게 황금 기펜을 빌려줘서 그들이 진흙을 써 내려가며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영웅처럼 보이는 것보다 진정한 영웅이 되기를 노력하라. 위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 가장 뛰어난 재능이 가장 위대한 인간을 만든다. 보통의 재능이 많아도 하나의 위대한 재능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크고 웅장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심지어 일상적인 도구들조차도.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정신적 재능을 추구해야 한다. 신에게는 모든 것이 무한하고 모든 것이 광대하다. 그러므로 영웅에게도 모든 것이 웅대하고 장엄해야 한다. 그의 모든 행동과 심지어 말조차도 초월적인 위엄을 지녀야 한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 자신의 행동을 신경 쓰는 사람은 언젠가는 타인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벽에도 귀가 있으며 잘못된 행동은 언제든 드러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온 세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증인이 존재한다고 여기며 행동한다. 지금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직접 증언할 사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모두의 시선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은 타인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집안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세 가지가 경이로움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들은 진정한 고귀함의 정점에 있다. 풍부한 지성, 깊은 판단력, 유쾌하고 적절한 취향. 상상력은 위대한 재능이지만 더 위대한 것은 올바르게 사고하고 선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지성은 날카로워야 하며 불필요하게 힘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등뼈가 아니라 머리에서 나와야 한다. 20세에는 의지가 지배하고 30세에는 지성이 지배하며 40세에는 판단력이 지배한다. 어떤 지성은 빛을 발산하며 마치 살쾡이의 눈처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명확한 사고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낸다. 그들에게는 생각이 자주 그리고 훌륭하게 떠오른다. 오, 풍요로운 재치여. 좋은 취향은 삶 전체를 맛깔스럽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더 갈망하게 만들어라. 입술 위에 꿀을 남겨두어라. 존경은 욕망의 크기로 측정된다. 목마름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해소하기보다 적당히 달래주는 것이 좋다. 좋은 것은 적을수록 2배로 가치가 있다. 한 번의 경험은 새롭지만 2번째는 급격히 시들해진다. 넘치는 즐거움은 위험하다. 심지어 가장 영원한 위대함조차 지루함 속에 경멸받게 만든다. 사람을 사로잡는 단 하나의 법칙 식욕을 도두되 완전히 배부르게 만들지 마라. 갈망하는 조바심은 이미 얻은 즐거움의 무료함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 기다림이 즐거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한마디로 성인이 되어라.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덕은 모든 완전함을 잇는 사슬이며 모든 행복의 중심이다. 덕은 우리를 신중하고 분별 있고 통찰력 있으며 현명하고 용감하고 심스럽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만든다. 즉, 덕은 우리를 완전한 영웅으로 만든다. 세 가지가 사람을 축복받은 존재로 만든다. 거룩함, 지혜, 신중함. 덕은 작은 세계의 태양이며 그 반구반 저는 깨끗한 양심이다. 덕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신의 은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호의까지도 얻는다. 덕만큼 사랑받는 것은 없으며 악덕만큼
미움받는 것도 없다. 덕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가짜에 불과하다. 재능과 위대함은 운이 아니라 덕에 달려 있다. 덕만이 스스로 충분한 존재이다. 덕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를 사랑하게 하고 죽은 자를 기억하게 만든다.